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도 여지없이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여러분 이저 썸네일 보고 좀 뭐랄까요,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는 한창 이제 달아오르는 이 축구 협회 개혁 그 분위기에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제 이 방송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살리는 것이다. 제 제목에도 이렇게 적었지만 그런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축구 팬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른바 축구협회 개혁, 축협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뭐 정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개혁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인물의 교체인가? 아니면 제도적인 구조적인 리빌딩 개혁인가? 그러니까 인물의 교체? 뭐 쉽게 말하면 정봉규 회장이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것도 축협 개혁의 한 포인트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2의 정봉규 회장 같은 이러한 독단적으로 축협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도적 구조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그러니까 즉 제도 개혁적으로 이 개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시간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다. 타임, 시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축구인, 그 다음에 축구 언론, 축구 미디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더 이러한 축구협회, 축협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합심해서 한다면 더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앞당겨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래서 축구인이나 축구 미디어나 축구 팬 중에 일부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 또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례, 스토리를 보고 제가 내린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나 유럽에도 마찬가지 우리와 같은 이런 체육단체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1960년, 70년대에도 이러한 체육단체들의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서 의회에서의 입법, 정부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고, 물론 그때도 그 스포츠계의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 그런 거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정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체육단체장이 되더라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70년대 미국에서 그런 스포츠 단체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스포츠법 연방 법률로 아예 아마추어 스포츠법을 입법을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체육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육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아마 물론 뭐 거기서 또 문제가 조금씩 있겠지만 그러나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최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물론 뭐 간혹가다 뭐 이런 또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제도적 측면도 조금 있겠지만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사람의 교체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제 칼럼이 실리는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 축협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썼었어요. 제목은 제가 단 거 아니고 요 매체에서 단 건데 제목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본질은 축협의 시대착오다. 즉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의 독단을 견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체육단체 그런 규정들, 룰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칼럼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강의에서 뭐 대의원총회라든가 사실 대의원총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대의원총회가 회장 어떤 회장의 그러한 권력 행사를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전락할 수가 있는 아주 취약한 그런 거고요.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하는 거죠. 이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사회 회장이 사실상 다 위촉에서 뽑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견제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오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공정위. 회장의 그런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는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 공정인데, 공정위원회인데, 그렇지 않죠. 지금의 구조, 아예 그냥 그 제도, 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면 이러한 룰을 바꾸려면 결국은 이 축협을 예를 들면 축협이 그런 룰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여론을 조성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안 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회가 아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그러한 제도 룰을 박아놔야죠. 알박기를 해놔야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축협은 그 자치법규,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 축협의 개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확고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그러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축구 원로, 그다음에 또 축구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로를 포함한 축구인들, 그다음에 미디어 매체, 축구 매체, 축구 팬들 합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뉴스가 오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면 이혜택 전 대표팀 감독이죠. 대표팀 감독도 하셨고 원로가 후배들이 홍명보를 너무 비판한다. 축구계 뭉쳐야 이런 뭐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근데 약간 좀 아쉽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만을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축구계 그런 선임을 둘러싼 문제 그거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혜택 이분은 이거를 뭐 홍명보 감독을 그냥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핀트가 안 맞죠. 핀트를 잘못 잡았죠. 그래서 뭐 이거 축구계가 단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축구 팬들의 어떤 축구 개혁, 그러니까 축협 개혁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축구인들, 예를 들어서 뭐 박주호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천수 씨라든가 또 몇 명이 많이 그런 유튜브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 정말 매우 아쉽고요. 또 한편 이 축구 미디어 있죠, 미디어. 보통 제도권 언론, 축구를 다루는 제도권 언론, 주요 매체. 저는 상당히 지금
요새 그런 상황에서의 매체, 그런 축구 미디어의 스탠스에 대해서 참 약간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협 사태를 다루는 미디어 매체 보도를 보면, 지금 열심히 축협, 이런 개혁을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은 축구 팬들하고 그다음에 유튜버, 그러니까 축구 뭐 해설가라든가 또는 일부 축구인들이 유튜브에서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제도권 언론에서는 약간 논조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논조를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축협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또 강조하고, 뭐 축협 독립성 뭐 이런 거, 그거 전혀 과정 왜곡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물론 평소에 축협이 이런 기자들을 소위 말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인데, 아무튼 그 미디어에 좀 더 분발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개인적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이 뉴스토마토 매체가 2015년 1월 초에 단독으로 기사 낸 건데요. KT 위즈 신고 선수 무단 방출 갑질 파문. 이게 뭐냐? 2014년 제가 큰 로펌에 있을 때, 그때 KT 위즈 신고 선수, 그때 신고 선수라고 했었어요. 6명이 KT 위즈로부터 남은 자녀 연봉 받지도 못하고 그냥 무단 방출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그래서 자초지종 듣고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이건 분명히 KT 위즈가 말 그대로 갑질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KT 위즈에다가 얘기했어요. 내용 증명. 너희들 이거 잘못이다. 그리고 왜 계약서 선수들한테 안 줬냐? 일단 계약서 빨리 줘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그리고 남은 자녀 연봉 줘라. 그리고 선수들한테 사과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KT 위즈가 이제 큰 뭐 대기업이라는 거 그거 믿고 뭐 이제 계약서는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녀 연봉 뭐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결국은 KT 위즈가 굴복을 해서 선수들한테 자녀 연봉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했는데 제가 그때 그 야구 미디어 또는 스포츠 제도권 미디어 매체에 정말 좀 실망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뉴스토마토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제 매체거든요. 여기서 이거 처음 단독으로 다뤄졌고, 나중에 이것이 그때 당시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이 사태가 뭐 10위 안에 들어가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데 야구 또는 스포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 매체가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거 이상하죠? 다루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굳이 여기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미디어의 어떤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죠? 물론 지금 요즘에는 뭐 SNS 시대라 하더라도 일단 여론을 형성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도권 언론의 또 그런 포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축구 팬뿐만 아니라 축구인, 특히 원로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축구 미디어 매체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축협 개혁을 한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다음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뭐냐, 이 축협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이제 다져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씨를 살려놔요. 이 불씨를 살리면 여러분, 정부나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요, 축협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지켜보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부와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토리를 봤을 때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축협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축구 언론을 포함한 축구 전문 매체, 미디어 매체, 축구 팬들이 합심을 해서 한다면 이루어진다. 다만 시기, 타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도 또 축협과 관련한 이야기일까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